여러분이 이제 연말도 다가오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으신데 이 세 가지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영자 생활을 이제 30년 넘게 하면서 교육도 많이 받아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또 제가 강의도 하고 이래왔지만 제가 조직을 운영하고 경영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딱 정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성과를 많이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뭐 조직을 맡거나 이랬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는 데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 세 가지 역량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조금만 훈련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걸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큰 관심사는 아마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겁니다. 기업은 성장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지속 성장에는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장 혼자만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원 한 20명, 30명 정도까지. 그걸 넘어가면 이제 사장이 혼자서 못합니다. 그럼 직원들이 해줘요. 그럼 직원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하겠냐는 이건 모든 사장들이 아마 다 원할 겁니다. 직원들이 좀 알아서 매출 좀 올려주고 수익을 내주면 좋겠다. 이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죠. 제가 그 5개 회사 맡았을 때도 저희 그룹이 한 40개 회사 정도 되는데요. 회장이 못하시니까 5명의 그룹장을 둬가지고 맡긴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매출로 95년, 96년으로 한 1,000억 매출을 했어요. 지금은 거의 2조 가까운 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90년에 시작을 할 때는 어리고 경영을 잘 몰랐지만 94년도에 진행할 때는 5개 회사를 맡아서 매년 2배 성장을 이룰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200억의 회사를 맡아서 410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830억을 했고요. 1년 만에 2배씩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맡겨놓으면 2배씩 성장시켜줍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들어가서 제가 맡았던 사업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5개월 만에 완전히 큰 반전을 이뤄내게 되고 그해 이레드 전체 최고 경영대상을 받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정리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와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정리된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역량은요, 성과를 창출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 직원도 행복하지 않고요. 기업도 성장을 기대할 수 없어요. 맡겼는데 성과를 못 만들어낸다.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직원들 스스로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성과를 창출해낸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끔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여러 관리가 들어가줘야 된다. 이거를 목표 달성 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받쳐주는 게 뭐냐면요. 학습 역량입니다. 기업이나 경영자는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정말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경험해요. AI, 여러분 경영자가 공부 훨씬 많이 해요. 직원들이요, 공부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공부 많이 하는 직원들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만나보시기 쉽지 않고 그걸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과 창출 역량은요,
성과를 만들어낸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뻘짓하면 안 돼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다룰 줄 알아요.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를 알아서 채워주게 되면 성과로 연결돼요. 이게 성과 중에서도 매출을 올리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간접 요소예요. 이 나머지가 여러분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쓰는 전략 중에, 방안 중에 여기서 벗어나는 얘기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성과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상품 개발하는 법 할 줄 아셔야 돼요. 내 직원이 스스로 상품 개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직원이 전략 수립할 줄 알아야 되고요. 고객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거래처 개발, 유통 개발할 줄 알아야 돼요. 브랜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 추가되는 게 이겁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줄 아는 이 역량 각각에 대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걸 습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각각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프로세스를 거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돌아가서 우리 청문회께 이걸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거의 10몇 년 넘게 걸쳐서 만든 표입니다. 여러분이 성과를 만드시려면요, 처음부터요, 환경문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채워서 단계별로 가시면 성과가 납니다. 이건 검증된 문제예요. 제가 대기업에서부터 작은 기업까지 컨설팅하고 실제 적용하면서 다 성과를 냈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성과 프로세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단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잖아요. 앞에서 봤던 게 있죠. 이걸 다 채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나 강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마케팅은요, 요겁니다. 책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이걸 가르쳐요. 내가 교과서를 보고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이거 정말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로이드 런칭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할 만하면 다 갖다 공부를 했어요. 강의도 쫓아다니고. 안 나요, 안 나.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학에서 가르치는 마케팅 내용입니다. 이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성과가 연결되기 힘들어요. 빠져있는 게 뭐냐? 이게 빠져있어요. 시장계의 찾는 법, 컨셉 많이 들어보셨죠? 컨셉 만드는 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차별화 만드는 법, 브랜드 만드는 법, 뭐 말만 들어도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 여러분 누구한테 배웁니까? 어디서 배울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빠지면요, 성과 안 나요. 이거 빠지면 성과 안 나요. 여러분 컨셉 없이 성과 만들 수 있습니까? 차별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 성과 만들 수 있으세요? 이 중요한 요소를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하고,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다 공부하셔야 돼요. 주제예요. 요새 온라인 하죠. 온라인을 어디에 소속합니까? 온라인을 여기에 합니다. 온라인을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왜 안 돼요? 앞에가 안 되기 때문에요. 온라인은 온라인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 자체가. 온라인은 유통이에요. 유통. 내가 상품을 개발하는 걸 온라인에서 개발합니까? 가상으로 막 개발해가지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물을
글을 만드는 거 오프라인에서 다 하는 거예요. 환경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어떤 글을 만들어야 될 건지 기회를 찾고 그것에 관한 차별화 요소를 넣고 컨셉을 넣고 해서 그리고 온라인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샵을 통해서 이걸 뿌렸다면 이제는 온라인 통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온라인이 유통이에요. 유통. 근데 지금은 마치 온라인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 앞에 과정도 전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어디서 만듭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요. 그럼 그 상품의 컨셉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환경 분석에서 오는 거예요. 그 작업을 어디서 해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과정을 안 거치고 온라인으로 바로 가니까 온라인을 성과하기 힘든 거예요. 온라인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핵심을 딱 정리해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못 찾아요. 왜 못 찾아요? 앞에 과정을 안 거쳤어요. 이 앞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포지셔닝, 컨셉, 비즈니스 모델, 전략, 차별화, 브랜딩 다 여기 있잖아요. 이 중요한 요소가 여기다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배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 가면. 근데 이거 하면 이렇게 뻥뻥 뚫린다니까요. 여러분 컨셉 작업을 언제 해야 될까요? 시작. 비즈니스 모델은 언제 만들어야 되나요? 이거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하는 거예요. 컨셉 교육을 받으면 컨셉을 아무 때나 막 써요. 전략은 없는데 언제 짜야 되나요? 이거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무게를 언제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쓸 줄 알까요? 이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하고 잘 연결이 안 돼요. 왜? 내가 모르고 쓰고 있어. 알고 적용을 해야 뭐가 나오는데 모르고 쓰는데 나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아셔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 요소를 아시고 성과 프로세스를 거쳐가는 이거를 여러분 사업 속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을 이걸 할 수 있게끔 역량을 키워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은 이걸 반드시 권합니다. 조직이 작을 때 이걸 다 훈련을 시키라고. 제가 대학에서도 이거 가르쳤는데요.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이거 한번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요. 4개월 동안 마지막 발표하는 날 부총장님이 오셨어요. 자기가 교수생활 30년 동안 4개월 만에 우리 애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 처음 봤대요. 여러분 대학교 3학년들도요. 이거 배우면요. 그때는 완전히 우리가 피부 마스크 있죠. 마스크팩을 신제품 만드는 걸 실습으로 다 했거든요. 마지막 발표하는 날 마스크팩 회사들이 다 왔었어요. 발표한 것 중에 5개는 신제품으로 지금 당장 써도 가능하다고 평가를 내려줬어요.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익히게 되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납니다.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전에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돼요. 두 번째가 목표 달성 관리 역량. 이 3가지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성과 창출 역량, 그 다음에 목표 달성 관리 역량, 3번째가 학습 역량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활동을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판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신규 책을 발간을 해서 매출 10억 원을 목표로 해요. 그럼 이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될까요?
해야 될 게 엄청 많겠죠. 이러면 관리가 안 된대요. 이 10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를 향해서 달려갈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서는 멋있게 짜놨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 짜놓은 발표 딱 끝나면 책꽂이에 꽂아놓고 1년 있다 다시 찾고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 새로운 책을 내년에 출간해서 매출 10억을 올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책을 낼 것인지. 새로운 책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작가가 필요하겠죠. 네. 그 작가 중에서도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작가가 필요하겠죠. 네. 계산을 따져보니까 예를 들면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작가 2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1년 동안 20명의 작가를 찾아서 매출 10억이 나올 수 있는 책을 만들어내면 매출 10억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매출 목표 10억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조직이 해야 될 일이 제일 앞선 이유가 뭘까요? 해야 될 핵심 활동이 뭘까요?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작가 20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게 목표, 그럼 서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매출 목표 10억, 작가 20명 찾아내기. 그럼 달성이 되나요? 원래 행동에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20명을 찾아내는 걸 매주 수요일날 1시간씩 관계부서가 모여가지고 20명을 찾아내는 작업을 52주 동안 매주 해서 20명을 찾겠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1시간씩 투자를 해서 52주를 꾸준하게 해나갔다고 쳐보세요. 20명의 작가를 찾을 확률이 높을까요? 높아지겠죠. 매주 수요일날 1시간씩 모여서 작업하는 것, 전화 걸고 찾아보고 검색하고 하는 이 활동, 이게 핵심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핵심 활동이 뭔지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목표를 세운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 그 실타래, 이게 핵심 활동인데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가요? 이걸 모르면 달성할 확률이 낮다라고 평가해요. 이거를 정리를 해내야만 전 조직원이 이걸 머릿속에 딱 넣고 이걸 반드시 지켜가는 거예요. 52주도. 그러면요 20명의 작가를 모으게 되고요 20명의 작가를 통해서 10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억 매출을 달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 활동이 목표 달성 완료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한 3, 4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핵심 활동을 KPA라고 해요. Key Performance Action.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핵심 업무. 퍼포먼스 성과를 만들어내는 액션, 키 액션이에요. 이 KPA를 관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년도 이제 사업계획 세우실 거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실 때 목표를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KPI를 잘 모르겠다. 그럼 달성하기 힘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조직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생긴 것 같고 되게 바쁜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1년 동안에 놓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다 딴소리 하면 이거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KPI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달성 KPI, 보너 KPI. 이거를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 KPI를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발생해요. 가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과하고는 전혀 연결 안 돼요.
예를 들면 회의하는 거. 여러분 회의에서 몇 줄 올린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가짜 업무가요, 생각보다 기업 속에 엄청 많아요. 이거 다 찾아서 없애야 돼요. 그리고 가장 핵심, 가짜 업무를 줄여가지고요, 그 시간을 핵심 업무에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가짜 업무를 누가 제일 많이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저. 우리 직원들이 연간 사업 계획을 세운 다음에 뭐라고 저한테 건의를 했냐면요. 오전 11시까지 회사에 오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고받죠, 불러서 보고받죠, 회의하죠, 막 이제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시까지는 나타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11시까지 뭘 하겠다는 거예요? KPA를 하겠다는 거예요. KPA를 꾸준히 해나가면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만나죠. 왜? 막 제가 휘집어 놓으니까. 그리고 몇 개월 지나니까요, 2시 이후에 출근해요. 11시까지도 안 된대요, KPA. 이거는 좋은 방법. 이게 뭐예요? 가짜 업무를 좀 없애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조직에서는요, 지금은 좀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9시에 쪽지가 올라와요. 9시 반까지면요, 전날 KPA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제가 다 보고 가요. 거기에 이 KPA를 방해하는 활동, 가짜 업무 리스트가 같이 올라와요. 직원들이 다 써내요. 제가 위로부터 이런 업무를 받았는데, 어떤 팀장으로부터 이런 업무를 받았는데, 저는 이게 가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적어서 저한테 올라오는 다이렉트. 제가 그걸 봤죠. 그 팀장을 불러요. 아니면 찾아가요. 야단 안 쳐요.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냐? 이거 혹시 가짜 업무 아닙니까? 같이 대화를 해요. 이거 가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취소돼요. 이거를 해결하는데 제가 30분이면 돼요, 하루에. 이거 한 달 정도 하니까요, 가짜 업무가 거의 다 없습니다. 직원들은 팀장이라든지 자기 대리나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가짜 업무를 받는 게 확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 업무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진짜 업무, KPA 업무 시간에 쓰는 거예요. Key Performance Action. 그럼 어떻게 돼요? 성과는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개념들이 목표관리, 달성관리 개념에 담겨야 돼요. 이러면 쉬워져요. 머릿속이 심플해져요. 이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한 번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수립방, 이제 사업계획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제가 이제 사업계획에 관한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일할 겁니다. 제가 벌써 9월 달부터 이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그 강의 요청들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잘 활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업계획. 이게 좋은 기회예요. 누군지 아시나요? 피 떠들었고. 어떤 현상을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 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연간 사업계획은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전체가 약속을 정합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요새는 이거를 1년에 2번 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업계획을 1년에 2번 짜는, 2번 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 이 기회가 와요. 어떤 기회냐? 목표 설정 얘기를 해도요, 직원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요. 1년에 딱 한 번 그래요. 여러분, 목표 설정 막 얘기하고, 5% 올려, 10% 올려, 그러면 직원들이 좋아합니까? 잘 마음을 안 열죠? 위에서 그냥 내려오면. 근데 이 연간 사업계획 시즌 얘기를 할 때는요, 스스로들 검토를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이미 열어놓은 상태예요. 이거를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자기 성장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해라. 내년에 어떻게 성장할지 계획을 세워봐라. 이걸 평상시에 하면요, 직원들이 시큰둥해요. 근데 연간 사업 계획 세울 때 이걸 얘기를 하면요, 마음을 열어요. 열려 있는 상태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1년에 딱 한 번이라니까요. 그리고 문제 원인을 찾으라고 얘기할 때요, 이때는 당연하게 알고 찾아요. 그래서 요 연간 사업 계획 실행하는 거를 여러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 평가하는 거 있죠. 또 내년도 목표 설정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런 요소들을요,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업 계획이에요. 연간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조직을 한번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직원들이 스스로 동참해서 연간 사업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부서마다 다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작업을 얘기를 해도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때, 이걸 5월 달에 지시를 해보세요. 이거 갑자기 왜 하려는 거야?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받아들여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11월, 12월에 이거 해보세요. 당연하게 알고 이거 받아들여요. 이 기회를 그냥 버리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경자가 되게 좋은 기회예요. 조직 전체를 한번 세팅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씩 오는 거예요. 1년에. 이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 성장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적용할 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자기 성장 계획을 세우게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자기가 이걸 제가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나는 1년 동안 뭘 하겠다라는 거를 정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연간 사업계획에서 다뤄주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1년 동안, 내년 동안 네가 어떻게 성장할지 계획을 세워봐라. 이거를 5월달, 7월달에 얘기해보세요. 직원들이 이거 받아들이냐. 이때는 자연스럽게 이거 한다니까. 그래서 연간 사업계획 수립하는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 기회예요. 목표 달성과 직원 성장을 시키는 방법을 배워서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시간 전후해서 스타디 하시면 여러분이 이거 다 익히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전 직원한테 이걸 하게끔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학습 역량. 성과 창출 역량과 목표 달성 관리는요, 성과라는 요소는 계속 변하잖아요. 지금도 금리나 여러 가지 때문에 경영 환경들이 변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따라가줘야 되냐면 이 학습 역량이 따라가줘야 돼요. 학습 역량의 핵심은요,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정보를 얻고 공부하는 힘, 얻은 정보와 공부한 것을 습득하는 힘, 이거를 학습 역량이라고 해요. 스스로 하게끔 해야 돼요, 직원들. 여러분 직원들 저 공부시켜 보셨죠? 성과 내신 적 있으신가요? 학습 역량 강화에 투자를 기업들이 해도요, 성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위에서 시키고 스트레스 받고.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저희 그 회장님하고 저희 본부장들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요, 정말 행복했어요. 화요일날 아침에.
우리가 화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스터디를 해요. 퇴사를 하고 화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거기 안 닫으세요. 이게 직원들의 마음이에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위에서 내려가주는 직원들 아니에요. 경영자들 투자에도 성과로 연결되지도 않아요. 직원들은 싫어하지 성과로 연결되지도 않지. 그러니까 뭐 이걸 지속해낼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학습 역량 키워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답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양 드리는 게 필요한가요? 책 많이 읽는 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책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찾게끔 책을 읽어요. 책을 봤으면 그 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책만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스쿨 진행하고 있는데 변화가 되게 커요. 지금 충격들을 되게 받고 있어요.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그 선입견이 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도 저희 아내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독서예요. 저희 아내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저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필요한 것만 읽으면 되지. 지금까지 안 적혀져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제 의견에 동의하더라고요. 여러분 책은요 필요한 것만 읽어도 돼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못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까? 여러분 책을 왜 읽으세요? 필요한 거 얻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냔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까지. 서문 이런 거 왜 읽냐고요. 제가 이번에 저 독서법에 관한 책을 쓰면서 20몇 권 정도의 다른 독서법 책을 사다 봤는데요. 앞에 한 3분의 1은 거의 다 비슷해요. 책 내용이. 그걸 20권을 왜 매번 똑같은 내용들을 비슷하게 읽냐고요. 그렇게 읽지 마세요. 그냥 필요한 거 읽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도록 책을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문제 해결 독서법이에요. 성과를 연결하려면요. 어떻게 읽고 정리를 해야 성과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과제가 되겠죠. 근데 이건 잘 힘들어요. 내용은 어떻게 실행해야 성과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읽고 정리만 하면 성과가 나나요? 읽고 정리하고 실행해야 성과가 나요. 근데 이건 그냥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 독서법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목표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목표를 안 정해요. 근데 목표를 정하고 있잖아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을 선정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에 맞게끔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가져오면 제가 웬만한 책들은 바로바로 구별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이 없는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답을 찾아서 읽어요. 답을 찾지 못하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4시간 쓴 게. 그리고 성과를 연결하면 또 연결하지 못하면 의미도 없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특허 받았어요. 여러분 독서법 중에 특허 받은 독서법 보셨나요? 이거 제가 특허 받은 거예요. 이게 새롭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답을 찾게 해줘요. 그러니까 재밌어져요. 맞춤 독서가 가능해요. 여러분 부서가 여러 부서잖아요. 그걸 전부 다 교육으로 해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각각이 갖고 있는 자기 부서들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걸 교육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라 책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네의 필요들을 적어놓고요. 그거에 답이 있는 책을 찾아가지고 그걸 읽고 스스로 해결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요. 그리고 성과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20분 독서예요. 하루 20분 독서.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제가 저희들 직원들한테 이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독서 모임을 하자. 그랬더니요. 반응이 10분 넘으면 다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꼬신 거예요. 하루에 20분만 했죠.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한번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알려줬어요. 끝낸 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요. 책 한 권을 읽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20분씩 읽었는데 어떻게 책 한 권을 읽을까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안 돼요. 근데 필요한 것만 읽잖아요. 필요한 것만 읽으니까 한 권 독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 답이 있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20분 동안 읽었는데 답이 있네요. 그걸 적용했어요.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읽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저희는 10시까지 출근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8시까지 출근 안 해요. 근데 회사로 출근 안 하고 회사 옆에 카페로 출근해요. 지네들끼리. 뭐 했냐면 모여서 책 읽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서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4달 지나니까요. 7시 반에 출근해요. 책 읽는 거예요. 저는 30살까지요. 책 안 읽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20대인데 책을 지금 한 친구가 5개월인가 6개월 읽어가지고 40몇 권 정도를 읽었어요. 이러면은 이거 성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20분 독서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직원들이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들을 안 나가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독서와 공부를 통해서 셀프 스타디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학습 역량을 키우면 비용도 적게도 효과는 커요. 그래서 문제 해결 역량가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그래서 학습 역량을 3가지 역량을 같이 키워주게 되면은 직원들은 스스로 움직여야 돼요. 그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를 연간 마지막에 올 때, 연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직원들한테 끼워넣어야 돼요. 이런 3가지 역량을 통해서 성과를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이거의 공통점은 비용이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성과 프로세스. 이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이거는 공부하는데 한 4시간, 이것도 한 4시간 정도만 익히면은 다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분위기만 잘 잡아주고 공부할 수 있게만 해주면 직원들이 스스로 해요. 전제는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너희들 해라. 나 나갔다 올게. 이거 안 되고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돼요. 하루 20분만 해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3가지 역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 때문에 다 설명 못 드렸고요. 여러분이 계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